물가 하락세가 잠시 주춤해진 가운데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올랐습니다. 물가가 8.1% 정점을 찍은 지난해 6월 이후 연속 둔화세였는데 처음으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3월의 물가 4.3%, 전문가 전망치인 4.1%보다 높습니다. 이번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월세와 모기지 등 주거비용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모기지는 무려 29% 뛰었고 주택 유지보수와 수리비 역시 8%, 임대료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승용차 가격도 4% 상승하며 물가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반대로 휘발유와 연료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유아, 유치원 비용과 가정 관리비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상승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3월 대비 월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와 레저, 야외용 차량 가격이 올랐고 반대로 3월에 37%까지 껑충 뛴 여행 경비는 4월엔 19% 떨어졌으며 연료와 천연가스도 낮아졌습니다. 이번 지표에서 무엇보다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을 보면 전년 동월보다 9.1% 올랐습니다. 2월과 3월보단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소비자 물가의 2배를 넘어서며 생활비 급등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야채는 8.8%, 오렌지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은 8.3%, 커피와 차도 6.4% 올랐으며 외식비는 3월보단 약간 떨어졌지만 연간으론 여전히 6.4%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집계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해온 연방중앙은행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에 CIBC 경제 전문가는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라며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중은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은의 세 가지 핵심 물가가 3월 4.97%에서 4월에 4.7%로 하락했다며 중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성남공항을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내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미래 세대의 인적 교류 확대, 기후변화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또 한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투자 등 사업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4대 그룹 총수와 개별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윈저 현지 언론은 트루도 총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고위 관계자를 만나 비상 계획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트루도 총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캐나다 군인의 가평전투 희생을 기리는 추모길 개통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국 간의 방산 협력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캐나다가 추진 중인 대규모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방산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일본에서도 시차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연방 총리의 방안은 2014년 스티븐 하퍼 전 총리 이후 9년 만으로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트루도 총리는 방안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두고 연방정부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스텔란티스 측 대변인은 윈저 공장의 배터리 모듈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며 다만 배터리 셀 생산과 관련된 일부 공정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중단은 스텔란티스 측이 연방정부가 당초 약속한 재정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즉각 LG 엔솔과 비상 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사측과 대화 중이라며 합의가 될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뒤 주정부도 공정한 몫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덕포드 온지 수상은 사측과는 이미 합의한 게 있다며 연방정부가 폭스바겐에 지원했던 것처럼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온주 남부 세인트 토머스에 건설될 독일의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에 130억 달러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LG 엔솔과 스텔란티스는 윈저에 연간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며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작 공장은 2024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하고 2,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재정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웨스트젯 조종사들이 사측과 단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19일 금요일 새벽 3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 개시 72시간 전 통지로 조종사 측은 경험 있는 조종사들이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찾아 대거 이탈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측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한 웨스트젯은 파업에 대비해 운항 일정을 단축하고 변경이나 취소 고객을 위한 옵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승객 권리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시 최소 48시간 안에 다른 항공편을 재예약하는 등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고 이후 환불이나 항공사 바우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권리 옹호 관계자는 웨스트젯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부할 이유를 찾을 거라며 항공사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은 문서로 보관하고 승객의 권리를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스틸스 애비뉴 웨스트 남쪽 배틀스 스트리트과 피셔빌 로드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어린이 1명과 또 다른 1명은 경상을 입고 옮겨졌으며 차량 1대가 불에 탔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배틀스 스트리트 양방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요일 저녁 8시 35분엔 말캄 베켓 애비뉴에서 음주 차량이 학교 운동장 문을 부수고 9살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아이가 다쳤는데도 멈추지 않고 학교 주변을 맴돌다 빠져나간 45세 음주운전자는 윈스턴 캐슬 드라이브에서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한 놀이기구가 멈춰서 이용객들이 45분 동안 공중에 떠있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캐나다 원더랜드에서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 플라이트 덱이 리프트 꼭대기에 멈춰섰습니다. 놀이공원 유지 보수팀이 롤러코스터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뒤 5시 15분쯤 모두 안전하게 놀이기구에서 하차시켰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제어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감지하거나 악천후가 있을 때 또는 승객이 휴대전화를 꺼내는 등의 상황에선 놀이기구 운영자가 멈출 수 있다며 공원 전문팀이 놀이기구의 안전 문제를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롤러코스터가 멈춰선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 온타리오주 토론토 공원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2달 동안 지정된 공원에서의 주류 섭취를 허용하는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류 섭취가 가능한 공원 지정은 시와 지역구 시의원, 지역개발위원회를 거쳐 7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토시 전체 25개 지역구 가운데 스카버로, 길드우드와 에글링턴, 로렌스, 에토비코 센터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주류 허용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지역에선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이번 투표에 시의원이 불참한 스카버로 사우스 웨스트 지역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